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자살과 염세적 성향은 운기의 영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염세적 성향, 강박관념 또는 우울증,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에 해당하는데 무서운 질병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오행과 질병편을 공부를 했는데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급하게 글씨를 읽기만 하고 오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파극되고 극상을 당해서 이 병이 오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필자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여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필자 몸도 뇌졸중에 쓰러져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겠다 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전혀 공부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필자가 이 오른쪽은 전혀 지금 오른손도 간신히 밥만 먹지 사용을 못하고, 이 오른쪽 다리도 힘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걸 걷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단지 노력과 노력을 해서 이 말하는 입만 어느 정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왜냐면은 필자가 새벽 3시 반이면 운동을 나가서 거의 5시까지 하고 들어오는데, 5시 정도 지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휘청하면서 술이 들깬 것처럼 휘청하더라 그래요. 그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들어눕고 이것이 뇌졸중인지를 전혀 100의 1도 상상도 못했다 그래요.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한숨 자면 좋아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상태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 아들내미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아빠는 몸 한숨 자고 나면 좋아질 거니까 갔다 온나,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보니까 그 시간이 밤 9시쯤인데 그때까지 더더욱 힘이 싸그리 다 빠져버려서 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진짜 솔직히 애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되겠다,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는 그 순간에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이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의자를 올라가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못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뇌졸중이 무섭더라. 하여간 이 필자가 한 절생활을 한 10여 년 하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동의보감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다. 그 정도로 했었는데 이것은 내가 쓰러지니까 그 병을, 그것이 뇌졸중이다, 이 생각을 병원에 가서도 못했다 그래요. 이게 이것처럼 눈을 가려버리고 생각을 가려버리더라. 이렇게 무섭더라 그래요, 운기가. 필자의 을의 월에 태어난 그 을목이 경진월 신사일에 딱 쓰러져 버리더라.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질병은 연구를 하고 이 평생을 다해도 못하는 것이 오행과 질병이다 그래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일일이 그 도표로서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서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예를 하나를 들어보자고요. 정묘년 이민월 개축일주가
정사시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주격이 잘못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업인연이 있는 것이 개축일주다. 그건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개축백호이다 그래요. 자, 하나씩 보면은 정묘, 그래서 이노래 이 정화는 죽어버렸다 이미. 왜냐면은 이 묘목이 병지요, 임목이 사지다. 그래서 이 정화는 임수에 끌려가서 죽어버렸다. 이것이 질병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화에 해당되는 정신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임수도 여기에 병사지에 끌려가서 정임합으로, 그래서 정화 임수가 인목 묘목의 병사지다. 그래서 둘이 병사지로 손잡고 합으로 끌려가서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 이것이 어머니가 유사한 낙태가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정화에 해당되는 육친이 여기서 가버린다. 이 인중간목, 인중병화는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여동생일 수도 있고 아버지 형제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이 사주에서는 살아있지만 이 사람의 육친, 실질적인 그 사람은 가셨다. 이렇게 통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화에 해당되는 질병, 임수에 해당되는 오행 장기 하나는 둘 다 가셨다. 지금 힘이 있는 것은 정사만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임수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 통근처가 록구를 하는 통근처가 있어야 되는데 개축백호가 축토에 통근한다고 하지만 이 축토에서 생을 하는 이 경신금이 없는 한은 통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종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정화에 종을 할 수밖에 없다. 두 글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정화에 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중신금, 사중경금이 있으니까 종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3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음일가는. 비경급제도 없고 인수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력을 따라간다. 이 세력은 목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목기가 토기를 파극하는 이것에서 중재인 역할을 하는 이 정사가 용신이다. 그러면 이 개수는 정사에 종을 했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화는 정신을 상징하죠. 이 개수는 흑운 차이를 상징한다. 북풍 한서를 상징한다. 이 상징하는 이것이 종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세력에 자기가 간 것이지 이 사람의 기운이 개수가 정화로 바뀐 것이 아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계 7살이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수능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개수가 이 정화 불을 끄자고 자기는 힘도 없는데 까불다가 다친다. 이건 완전히 개수가 증발해버린다. 그런데 이 정신도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불길 속에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 불길은 대노에서 치솟아 버린다. 자, 이렇게 보셔요. 이 개수는 가스다 그래요. 이 연탄불이다. 검정색이고 가스고, 그래서 가스통이 개사, 사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가스통이다. 이 개수가, 그래서 실제로 LNG나 LPG나 가스가 차갑죠. 이 개수가 한랭하다. 그래서 가스다. 그래서 이 가스가 이 사축, 축토 중에 들어있다. 연탄불에 들어있다. 그 가스가. 그래서 가스불이 정화로 인해서 불이 붙는 것이다. 이 사람은 정신이 획가닥획가닥 할 수밖에는 없고 기억력이 이 사람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미대운까지가 싹 지나버리고 신대운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래요.
원기가 싹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을사대운 10여 년부터 문제가 조금씩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계 7살이 있는 이러한 사람, 앉은 자리가 음습하고 축진 바살이 있고 이 한냉 음습한 그러한 사주는 자살의 염려, 우울증의 염려, 그리고 염세적 성향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종격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렇다 그래요. 이 당줄은 한의대생인데 인월의 전시지는 축토죠. 그래서 이 축토는 천이성이다. 이 천이성은 하늘의 약사보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신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는 약사보살이요. 모든 세상의 그 중생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신이 약사보살이다. 그래서 이 개축백호가 약사보살주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의대를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의대 4학년 졸업반이 되었는데 경인년 신병신행 망신살과 구설수 등 매사장애에 시달리다가 10몇 년이 되니 심장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과 우울증 대인기피 현상이 심해져서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 정신신경과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생각하던 중이었었는데 이 을사대운 10몇 년에 그러했다 그래요. 이 경신금이 나타나서 사주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서 되니까 그렇다. 이 정임한목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 필자가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의 육신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 이 정화는 을목으로 변하고 임수는 간목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갑을목과 을사대운 10몇 년 이 신금이 여기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을목과 간목,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그것과 신금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계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신묘월이 오면 입원하거나 자살의 위험수가 있게 되는데 사주를 풀어보면 인월에 개축백고로 태어나 목화기가 태왕하고 연월관 정임한목으로 진합이 되었다. 음간계수는 음중음으로 지극히 연약하여 세력에 따라서 종하는 성질이 강하다. 다만 이때 통군한 이수천간이 있게 되면 종하지 않는다. 일지축토는 인계수가 통군하는 지지이다. 그런데 월간 임수가 용신이 되어 주어야 하지만 정임합 진합이 된다. 봄에 진합을 반대하는 근기가 없기 때문에 진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수는 어디에도 의지처가 없다. 그래서 종을 한 것이다. 이 계매대원은 왕이 순세를 따르는 운이 되어 무난하고 갑진대원 또한 목기에서 투출하고 인묘진 방합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순이란 기운으로 길했다. 그러나 을사대운은 인사 형살에 사주가 동하게 되는데 경인년 인사 형살을 가중시키고 사축이 통근하는 경금이 목다 근결이 되면서 목기를 다스리겠다고 나서게 되니 순이란 공부가 되지 않는다. 10몇 년 동안 일지 축중에서 신금이 통근하고 의신 7살에 정신 7살이 되어 모든 천간이 동하게 되면서 정신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며 개축백호 활동이 되기에 극비운이 되는 것이다. 일부 여기인들은 종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유금운이 대용하게 되는데 근국을 이루고 화기를 극상시키면 생명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 정임합에 진합이 되었다는 것은 정화는 음간으로 을목과 같은 성분이고 임수는 간목과 같은 성분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한의대를 가고 한의를 공부하는 것은 목기 태왕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천이성 약사 보살줄에 있기 때문이며 일간 개수가 검정물에 해당하므로 한약 달인 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판단하는 것은 관상과 목소리와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 사주. 그래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 정확하게 보는데. 그래서 사주,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목소리, 대화를 해야 된다, 필자가. 그리고 그 사람 관상. 이것을 관상해서 얼굴이 어둡고 탁하고 붉어졌는가, 검어졌는가, 내지는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맑은가, 흐린가, 탁한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사주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름을 살피고 목소리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며 목소리는 목에서 인후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목소리는 뱃속에서 나온다. 단전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이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어찌 되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목소리이다. 그러면은 질병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요. 어제 강의가 오행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